그날 저는 딸의 영정사진을 가슴에 품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이 땅에 결국 제 발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인천공항 화장실 거울 앞에 섰어요. 72년을 산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 깊은 주름, 그리고 저 눈빛.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졌을까요? 수도꼭지를 틀어 손을 씻었어요. 찬물이 손끝을 적셨습니다.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가방에서 딸 사진을 꺼냈습니다. 봄빛 같은 미소, 40대 초반쯤 보이는 얼굴. 3년 전 사진이에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쥘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수진아, 50년 만에 돌아온 한국. 1972년에 떠날 때 22살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봤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근데 지금은 뒤만 보게 되네요. 잃어버린 것들만 보입니다.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했던 이 땅. 근데 결국 왔어요. 딸이 죽고 3년 만에. 이렇게 입국장 문이 열렸을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로 남자 하나와 아이 하나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사위와 손자,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들. 직접 보니까 낯설었어요. 수진이 남편, 수진이 아들. 그런데 저는 그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을 때 제 입에서는 인사말 한마디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손한 목소리였어요. 너무 공손해서 오히려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저도 고개만 끄덕였어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는 사위 뒤에 숨어서 저를 힐끗힐끗 봤어요. 12살 민준이. 키는 제 어깨쯤 왔습니다. 얼굴은 수진이를 닮았어요. 특히 눈이. 그 눈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아이를 앞으로 밀었어요. 민준이가 작게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작던지 공항 소음에 묻힐 뻔했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안녕 이라고 답했는데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주차장으로 갔어요.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발소리, 캐리어 바퀴 소리만 들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마 저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차 안은 더 조용했습니다. 사위는 운전대만 잡고 있었고 민준이는 뒷좌석에서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저도 그냥 앞만 봤습니다. 고속도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국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빌딩이 이렇게 높았나? 차가 이렇게 많았나?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집이 작다고 불편하면 말하라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뭐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후로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백미러로 사위 얼굴이 보였어요. 굳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불편하구나. 장모를 처음 만나는 게 이렇게 어색한 거구나. 저도 그랬으니까요. 두 사람 다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게 느껴졌어요. 창밖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1994년 수진이가 25이었을 때 한국으로 떠나겠다고 했던 날. 그날도 이렇게 침묵했었어요.
공항 가는 차 안에서 저는 화가 나서 말을 안 했고 수진이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 대화. 아파트 25평.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었어요. 거실에 들어섰을 때 한국집 냄새가 났습니다. 밥 냄새, 김치 냄새. 오랜만에 맡는 냄새였어요. 50년 만에 사위가 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작은 방 앞에 섰어요. 문을 여는 순간 딸 냄새가 났습니다. 화장품 냄새. 희미하지만 확실했어요. 책상 위에 화장품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립스틱을 놓았던 자리, 향수병이 있었던 자리, 먼지가 조금 쌓여 있었어요. 이게 딸이 쓰던 방이구나 싶었습니다. 사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방이어도 괜찮겠냐고. 수진이가 쓰던 방이라고 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죠. 딸의 흔적이 남은 방에서 자라니. 근데 뭐라고 하겠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사위가 천천히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꺼내 옷장에 넣고 세면도구를 꺼내고 손이 떨렸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딸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립스틱 2개, 펜 몇 자루, 작은 메모지.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우유 사기, 민준이 학원비, 남편 생일 케이크라고 써 있었어요. 딸의 손글씨, 또박또박한 글씨. 그걸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수진아. 소리내서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웃이 들을까봐, 사위가 들을까봐, 민준이가 들을까봐. 그래서 입을 막고 울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등이 아팠습니다. 무릎도 시렸어요. 그래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에서 수진이를 키울 때가 떠올랐어요. 그 아이가 5살쯤 됐을 때 제가 야간 근무를 하던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수진이가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고 옆에 먹다 만 시리얼 그릇이 있었어요. 아이를 안아 침대로 옮겼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잠꼬대로 말했어요. 엄마, 배고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다음 날도 병원에 갔습니다. 안 갈 수가 없었어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게 변명일까요? 그냥 도망친 걸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사위가 차려준 밥상이 정갈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밥, 김치. 한국 밥상이었어요. 50년 만에 보는. 맛있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에요. 너무 매웠습니다. 입안이 얼얼했어요. 독일에서 50년 동안 독일 음식만 먹다 보니 매운 게 잘 안 맞았습니다. 그래도 참고 먹었어요. 불편하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밥만 먹었어요. 가끔 저를 보다가 눈을 피하고 또 보다가 피하고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저도 아이를 봤지만 뭐라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어요. 학교는 재미있냐고 물었습니다. 짧게 대답만 하더군요. 네 라고. 몇 학년이냐 물으니까 6학년이라고 했어요. 그 짧은 대답 하나가 그렇게 멀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가 천천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네 했어요. 근데 천천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침묵이 너무 무거워서요.
빨리 먹고 방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식탁 위에는 침묵만 쌓였습니다. 숟가락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왜 왔을까? 뭐 하러 왔을까? 딸은 이미 죽었는데,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나? 이 어색함을 견디면서까지 여기 있어야 하나? 핸드폰을 켰습니다. 독일 친구 마리아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잘 도착했냐고. 응, 했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물었어요. 좀, 이라고만 답했습니다. 버티라고 친구가 말했어요. 너는 강한 사람이야. 항상 그랬잖아. 강해서 문제죠. 너무 강해서 딸을 잃었어요. 너무 강해서 혼자 살았고, 너무 강해서 외로웠고, 너무 강해서 사랑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저마다의 집, 저마다의 가족. 다들 어떻게 사는 걸까요? 저처럼 후회하며 사는 사람도 있을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독일은 지금 저녁 6시겠네요. 프랑크푸르트 집. 40년을 산 그 집. 텅 빈 집. 거기도 외롭고 여기도 외로웠습니다. 사흘째 아침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물소리가 좋았습니다. 그릇을 닦는 손의 감촉도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가만히 있으면 생각만 많아지니까요. 사위가 말했습니다.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저는 뭔가 해야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이것밖에 못한다고 했어요. 사위가 더 이상 말을 안 했습니다.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사위가 물었습니다. 오늘 시간 있으면 딸의 납골당에 같이 가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미끄러졌어요. 와장창 소리가 났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멍하니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조각들, 날카로운 조각들, 마치 제 마음 같았어요. 사위가 괜찮다며 자기가 치운다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제가 치운다고 했는데 사위는 이미 쪼그려 앉아서 조각들을 줍고 있었어요.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뻗어 조각을 주었어요. 날카로운 게 손끝을 찔렀습니다. 천천히 해도 된다고 사위가 말했어요. 납골당은 제 욕심이었다고, 어머니 준비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후로는 납골당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민준이와 슈퍼마켓에 갔어요. 아이가 뭐 사드릴까 하고 물었습니다. 아무거나 괜찮다고 했어요. 진열대 앞에 섰는데 한글이 잘 안 읽혔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았어요. 50년 동안 독일어만 보다가 한글을 보니까 낯설더라고요. 우유, 두유, 요구르트, 뭐가 뭔지 모르겠었어요.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이게 우유 맞나? 유통기한은 어디 써 있지? 민준이가 다가와서 우유를 집었어요. 이게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했어요. 계산대에 갔습니다. 점원이 금액을 말했는데 잘 안 들렸어요. 카드를 냈는데 안 됐습니다. 점원이 다른 카드 있냐고 물었어요. 당황했습니다. 지갑을 뒤졌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찾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해야 하는데 손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 순간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낼게요. 그리고는 자기 용돈으로 계산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자한테 신세를 지다니, 카드 하나 제대로 못 쓰는 할머니, 한글도 제대로 못 읽는 할머니, 독일에서는 40년을 혼자 살았는데, 독일 병원에서는 누구보다 유능한 간호사였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방에 들어갔어요. 민준이가 사준 우유를 냉장고에 넣지도 못하고 그냥 방으로 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나는. 딸도 없고 말도 제대로 못 통하고 카드도 안 되고 그냥 돌아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째 저녁이었어요. 밥을 먹는데 민준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엄마 장례식에 안 왔어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땅소리가 났어요. 사위가 급히 아이를 제지했습니다. 민준아,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근데 저는 손을 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괜찮다고 민준이 질문에 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를 봤습니다. 아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빨갛게 충혈된 눈, 참았던 감정이 터진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무서웠다고 말했어요. 엄마 보는 게 무서웠다고. 왜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가 나쁜 엄마였으니까. 그래서 미안해서 못 갔다고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민준이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또 물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뭐가 달라져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확히 제가 스스로에게 물었던 질문이었어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모르겠다고. 그냥 와야 할 것 같아서 왔다고.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는 할머니 기다렸어요. 매일 전화 올까봐, 편지 올까봐. 근데 안 왔잖아요. 알아, 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잘못했어. 그럼 왜 이제 와요? 민준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없는데 너무 늦었잖아요. 아이가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 닫는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식탁에 저와 사위만 남았어요. 사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민준이를 아니라고 했어요. 민준이가 맞는 말을 했다고. 할머니가 잘못했다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 나와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이가 우는 소리,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우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를 죽이면서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 했어요. 근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위로해. 자격이 있나? 손을 내렸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리가 저렸습니다. 그래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아이가 잠든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제야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이 보이지 않았지만 계속 봤어요. 수진이가 15살이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독일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했던 날, 선생님이 전화를 했어요. 수진이가 혼자 우는데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고. 그날 밤 저는 야간 당직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어요. 수진이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야근이야. 혼자 잘 수 있지?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울지 않고 그날 밤 수진이가 혼자 울었을 겁니다. 민준이처럼 베개에 얼굴을 묻고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베개를 잡아당겨 얼굴에 댔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다음 날 아침은 더 어색했어요. 민준이는 학교 가면서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방 메고 나갔어요. 사위가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야말로 미안하죠.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을 돌아다녔어요. 딸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책장을 봤어요.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요리책, 육아서, 소설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에 수진이 이름이 써 있었어요. 책을 펼쳤더니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사랑은 용서로 시작한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책장을 더 뒤졌습니다. 앨범을 발견했어요. 펼쳤더니 수진이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렸을 때 사진, 독일 유치원에서 찍은 사진, 혼자 서 있는 수진이, 웃지 않는 얼굴, 초등학교 때 사진, 친구들과 찍은 사진, 한쪽 구석에 서 있는 수진이, 대학교 때 사진, 밝게 웃는 수진이, 한국에 온 후의 사진, 결혼식 사진, 성호 씨와 손을 잡은 수진이, 행복한 얼굴, 민준이 낳고 찍은 사진, 아이를 아는 수진이, 화난 얼굴,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 40년 동안 단 한 장도. 앨범을 덮었어요. 가슴에 안았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오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옆집에 산다는 50대쯤 되는 아주머니였어요. 인사를 하러 왔다고 하더군요. 문을 열자 아주머니가 수진 씨를 많이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똑같다고. 특히 눈이. 그러더니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수진 씨가 정말 좋은 분이었다고. 늘 자기 딸을 챙겨줬다고. 학교 끝나면 우리 딸 데리고 와서 간식도 주고 숙제도 봐줬다고. 정말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라고만 대답했어요. 아주머니가 그러더군요. 수진 씨가 가끔 외로워 보였다고. 늦은 밤에 베란다에 혼자 서 있는 걸 봤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주머니가 괜한 말을 했다며 미안해하고 돌아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수진아, 넌 외로웠구나. 엄마처럼. 넌 좋은 사람이었구나. 엄마보다 훨씬 좋은. 그런데 엄마는 그것도 몰랐어. 저녁이 되어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저를 보지 않았어요. 가방을 놓고 자기 방으로 가려 했습니다. 저는 이름을 불렀어요. 민준아. 아이가 멈칫했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할머니가 겁쟁이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못 갔다고. 그런데 민준이 말이 맞다고.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냐는 말. 민준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할머니도 엄마 보고 싶으냐고 아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그럼 했어요. 너무 보고 싶어. 매일 생각해. 근데 무서워서 못 가는 거야. 뭐가 무서워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싫어할까봐, 용서 안 해줄까봐. 민준이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엄마는 할머니 싫어 안 했어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네. 엄마는 늘 말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할머니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난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이니? 거짓말 아니에요. 엄마 일기장에 써 있었어요. 아빠가 보여줬어요. 민준이가 더 가까이 왔습니다. 엄마는 할머니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엄마를 사랑하시잖아요. 아이를 안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민준이도 저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아이의 작은 어깨가 따뜻했습니다. 열흘째 아침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제안했어요. 오늘 같이 장을 봐서 김치찌개를 끓이자고. 할머니 방식으로, 독일식으로. 무슨 독일식 김치찌개냐고 웃었더니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만들어 보자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재료로, 독일에서 먹던 것들로. 성호 씨도 웃으면서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처음으로 편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마트에 갔습니다. 민준이가 카트를 밀었어요. 저는 재료를 골랐습니다. 김치, 돼지고기, 두부, 그리고 소시지. 민준이가 물었어요. 소시지요? 김치찌개에? 응, 했어요. 독일 사람들은 소시지를 뭐든지 넣거든. 한번 해보자. 치즈도 샀습니다. 민준이는 이상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카트에 담았어요. 할머니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산할 때는 제가 카드를 냈어요. 이번엔 됐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집에 와서 같이 요리했습니다. 김치를 볶았어요. 민준이가 재료를 썰었습니다. 두부, 파, 양파. 조심조심 썰더군요. 아직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어요. 물을 붓고 끓였습니다. 그리고 소시지를 넣었어요. 독일 소시지. 민준이가 킥킥 웃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치즈도 넣었어요. 체다 치즈. 녹으면서 국물이 걸쭉해졌습니다. 냄새가 이상했어요. 김치찌개 냄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끓이면서도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다 끓여서 맛을 봤어요. 민준이가 한 입 먹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맛없다고. 그치? 웃었어요. 사위가 한 숟가락 먹더니 웃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꾸 먹게 된다고. 중독성 있다고. 셋이 웃었어요. 처음으로 함께 밥을 다 먹고 나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준이가 도와줬어요. 제가 그릇을 씻으면 민준이가 닦았습니다. 그러면서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도 이렇게 설거지를 도와줬다고. 주말마다 아빠가 요리하면 엄마랑 자기가 설거지를 했다고. 그랬구나 했어요. 좋은 추억이네. 네,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열이틀째 저녁, 민준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학 문제를 봐달라고 했어요. 방에 들어갔더니 벽에 수진이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봄빛처럼 웃고 있는 딸. 민준이가 말했어요.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라고. 엄마가 예쁘다고. 그래, 예쁘다고 했습니다. 정말 예쁘다고. 할머니를 닮았다고 민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안 예쁜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도 예뻐요.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 엄마는 젊었을 때 정말 예뻤다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문제를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연립방 정식이었습니다. 1시간쯤 걸렸어요. 풀면서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도 수학 가르쳐 줬어요? 어릴 때는 그랬다고 했어요. 독일에서. 근데 할머니가 일이 바빠서 자주는 못했다고. 엄마가 할머니 자랑했어요. 거짓말 했습니다. 진짜예요. 우리 엄마는 수학 천재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옛날에 수학 선생님이었다고. 선생님은 아니었어. 과외 선생님. 대학 다닐 때 잠깐. 그래도 멋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이가 왜 우냐고 물었어요. 기뻐서라고 했습니다. 기뻐서 울 때도 있다고.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와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좋다고. 할머니가 여기 있어서 좋다고. 나도 좋아 했어요. 민준이 만나서 2주째 어느 밤 잠이 안 와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사위도 나와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이 안 온다고 서로 말했어요. 소파에 같이 앉았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성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수진이를 원망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사위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 조심하지 않았냐고, 왜 그 시간에 나갔냐고. 그날 제가 화를 냈거든요. 별것 아닌 일로. 설거지 문제였어요. 제가 피곤하다고 짜증을 냈어요. 수진이가 화가 나서 나갔어요. 산책하겠다고. 그리고 사고가 났어요. 사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화내지 않았으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잘못이에요? 근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만약에, 저도 그래요 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만약 내가 독일에 안 갔으면, 만약 내가 더 사랑해줬으면, 만약 내가 먼저 연락했으면, 둘이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성호 씨가 말했어요.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그냥 불운이었다고. 누구 탓도 아니라고. 믿어지세요? 아니요. 안 믿어져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서요. 한참 동안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모님,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수진이는 행복했을까요? 어머니가 보시기에.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뭐라 대답해야 할까? 거짓말을 해야 할까? 진실을 말해야 할까? 모르겠어요 했습니다. 수진이 마음을 잘 몰라서. 사위가 저를 봤습니다. 행복했어요. 저랑 민준이랑 있을 때는 정말 행복해 했어요. 많이 웃었어요. 그랬어요? 네. 아침에 민준이 깨우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저녁에 같이 밥 먹고 TV 보고 그런 일상이 행복하다고 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가끔 외로워 보였어요. 어머니 생각할 때. 장모님도 행복하세요, 이제. 저요? 네. 늦었지만 오셨잖아요. 용기 내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잤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어요. 마지막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어요. 공원에 가자고.
엄마가 좋아했던 곳이라고 도시락을 싸겠다고 했습니다. 김밥을 자기가 만든다고 부엌에서 1시간 동안 뭔가 하는 소리가 났어요. 칼소리, 물소리, 냄비소리. 나왔을 때 김밥이 완성돼 있었습니다. 모양이 좀 이상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공원까지 걸어갔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 따뜻한 손. 이 길을 엄마랑 자주 걸었다고 민준이가 말했어요. 주말마다 손잡고 그랬구나 했습니다. 공원이 보였어요. 벚꽃이 만개에 있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렸어요.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한 벤치로 안내했습니다. 여기라고. 엄마가 제일 좋아했던 자리라고. 앉았습니다. 벚꽃이 우리 위로 쏟아졌어요. 김밥을 꺼냈습니다. 민준이가 만든 김밥.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밥이 좀 질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아니, 맛있다고 느꼈습니다. 민준이도 먹었어요. 둘이서 말없이 먹었습니다. 벚꽃이 떨어졌어요. 김밥 위에도, 제 머리에도, 민준이 어깨에도. 민준이가 가방에서 뭔가 꺼냈습니다. 사진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찍은 사진. 이 벤치에 앉아서 벚꽃 아래에서 3년 전 사진이라고 민준이가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뒤로 넘기고 카메라를 보고 행복한 얼굴. 정말 행복해 보이는 얼굴. 할머니. 응. 엄마 예뻐요? 응. 예뻐.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도 그때 이렇게 웃으셨어요? 아니. 할머니는 잘 안 웃었어. 힘들어서. 왜 힘들었어요? 일이 많아서. 그리고 외로워서.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요즘은 웃게 돼. 너 때문에. 정말요? 응.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이처럼. 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이 소나기처럼 떨어졌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물들었어요. 할머니,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응? 엄마가 지금 보고 있을까요?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수진이. 그럴 거야. 웃고 있을까요? 응. 틀림없이. 할머니랑 저 보면서요? 그래. 사진 찍고 있을지도 몰라. 민준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하얀 벚꽃, 따뜻한 햇살. 수진아, 보고 있니? 엄마 여기 있어. 내 아들이랑 같이. 민준이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다음에도 와요, 할머니. 온다. 약속이에요. 응, 약속.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계속 떨어졌어요. 우리 위로, 벤치 위로, 땅 위로. 하얀 꽃잎들이 쌓였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이야기 더 해주세요. 뭐? 엄마 어렸을 때요. 저는 모르잖아요.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요? 엄마는 조용한 아이였어. 말이 별로 없었지.
독일 유치원 갔을 때 친구가 없었어. 독일어를 못해서 선생님이 전화했어. 수진이가 혼자 논다고. 친구들이 같이 안 논다고. 그 말 듣고 가슴이 아팠지. 근데 할머니는 일을 해야 했어.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어느 날 퇴근하고 갔더니 수진이가 울고 있었어. 학교에서 애들이 괴롭혔나 봐. 근데 말을 안 하더라고. 그냥 울기만 했어.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안아줬어. 그리고 물었지. 뭐가 슬프냐고. 근데 수진이가 말했어. 엄마 괜찮아. 나 안 슬퍼. 그 말이 더 슬펐어. 아이가 엄마한테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엄마를 위로하려 하는 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게 할머니 잘못이야. 할머니가 그렇게 키웠어. 강하게만 키웠지. 사랑받는 법은 안 가르쳐 줬어. 민준이도 울고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응, 엄마는 사랑하는 법을 알았어요. 저한테, 아빠한테, 할머니가 못 가르쳐 줘도 엄마는 알았어요. 그 말에 더 울었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그렇게 말해줘서.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민준이가 또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 꿈 꿔요? 가끔. 어떤 꿈이에요? 엄마가 어렸을 때 꿈. 독일집에서 할머니 퇴근하면 문 앞에서 기다리던 모습. 엄마 하고 달려오던 모습. 그 꿈은 좋아요? 응, 그 꿈은 좋아. 근데 깨면 슬퍼. 저도 엄마 꿈 꿔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엄마가 간식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꿈. 민준아, 그 꿈은 좋은데 깨면 슬퍼요. 그래, 그렇지. 두 사람 다 울면서 걸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짐을 쌌어요. 옷을 개서 캐리어에 넣고 세면도구를 챙기고 민준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했어요. 민준이가 편지를 줬습니다. 나중에 읽으라고. 비행기에서 가방에 넣었어요. 성호 씨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럴게요. 민준이가 많이 좋아합니다. 외할머니 오셔서 저도요. 민준이 좋은 아이예요. 수진이도 기뻐할 겁니다. 어머니가 오셔서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참았습니다. 그럴까요? 네, 틀림없어요. 공항 가는 길 민준이가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놓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요. 가야지. 독일에도 할머니 집이 있어. 싫어요. 나도 싫어. 근데 가야 해. 왜요? 할머니도 정리할 게 있어. 독일에서. 그럼 빨리 정리하고 와요. 그래, 빨리 올게. 언제요? 크리스마스쯤. 약속이에요. 응, 약속. 민준이가 울고 있었어요. 참으려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응?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우리랑?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도 그러고 싶어? 정말요? 응, 진짜로. 근데 아직은 안 돼. 왜요? 할머니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근데 언젠가는 꼭 약속해요. 응, 약속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출국장 앞에 섰습니다. 민준이를 안았어요.
아이가 제 목을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준아. 정말 사랑해. 꼭 와요. 응, 꼭. 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조심히 가시라고. 와줘서 감사하다고. 제가 더 감사하다고 했어요. 받아줘서. 이런 할머니를. 아니에요. 장모님은. 성호 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냥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민준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할머니께. 할머니가 와서 정말 좋았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할머니가 엄마를 사랑 안 했을까봐. 근데 이제는 알아요. 할머니도 엄마를 사랑했다는 걸. 할머니는 엄마 닮았어요. 조용한 것도, 수학 잘하는 것도, 가끔 슬퍼 보이는 것도. 엄마도 그랬거든요. 가끔 슬퍼 보였어요. 할머니가 자랑이에요. 이렇게 용기 내서 오신 게 자랑이에요. 다음에 또 와요. 그때는 더 오래 있어요. 사랑해요. 민준이가. 눈물이 났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구름 사이로 도시가 작아졌어요. 가방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납골당 주소가 적힌 쪽지. 결국 못 갔어요. 2주 동안 한 번도. 손으로 쪽지를 만졌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는 끝까지 겁쟁이였어. 내 앞에 서지 못했어. 근데 내 아들을 만났어. 민준이를. 너무 좋은 아이야. 내가 잘 키웠어. 다음에 갈게. 꼭 갈게. 약속할게. 그때는 용기 낼 수 있을 것 같아. 쪽지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웠어요. 2주 전보다 훨씬.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독일 집에서 보낸 6개월. 길었어요. 매일 민준이랑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아이 얼굴을 보면 한국이 그리웠어요. 다시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번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습니다. 빨리 도착하고 싶었어요. 공항에 민준이가 혼자 나와 있었습니다. 사위는 일이 있어서 못 왔다고 했어요. 할머니,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민준아, 안았어요. 키가 더 컸더라고요. 제 어깨를 넘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나도. 진짜 많이. 이번엔 오래 있죠? 응. 한 달. 와. 차를 타고 가는데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어디 먼저 갈까요? 집에. 했는데 말을 멈췄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봤어요. 할머니, 엄마한테 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납골당? 네. 이제 괜찮으시죠? 손이 떨렸어요.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나, 아직, 괜찮아요. 제가 같이 갈게요. 엄마도 기다리고 있어요. 6개월 동안 한참을 생각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파랬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납골당은 조용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내렸을 때 다리가 떨렸어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꼭 같이 갈게요, 할머니. 고마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민준이가 제 옆에서 같이 걸었어요. 복도를 지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은 벽, 검은 패들, 이름들이 새겨진 패들.
민준이가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요. 김수진. 1982년에서 2022년. 이름을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할머니, 괜찮아. 괜찮아. 손을 뻗어 폐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어요. 이름을 따라 손을 움직였습니다. 김수진, 수진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엄마가 왔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너무 늦었지? 민준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할머니 오셨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 따뜻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이제 조금은 알겠어. 뭘 알게 됐는지 말하려 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소리내서. 민준이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작은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수진아, 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나왔어요.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알았어. 엄마 노릇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근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았어. 너무 늦게.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실 것 같냐고. 모르겠다고 했어요. 엄마 마음을 잘 몰라서. 괜찮다고 할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할 것 같아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럴까 했어요. 네. 틀림없어요. 또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일어서려 할 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민준이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폐를 한 번 더 만졌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 수진아. 매주 올게. 이제는 집으로 가는 길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힘드시죠? 조금. 근데 오셔서 다행이에요. 그래.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파랬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어요. 조금은, 정말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낙골당에 갔어요. 민준이와 함께. 처음엔 힘들었는데 점점 나아졌습니다. 딸한테 말했어요. 요즘 있었던 일들, 민준이 이야기, 독일 이야기, 제 이야기. 수진아, 내 아들 잘 크고 있어. 수학도 잘하고 착하고. 걱정 마. 할머니가 지켜볼게. 대답은 없지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지금 저는 1년에 3번 한국에 옵니다. 봄, 여름, 겨울. 민준이 보러, 수진이 보러. 완벽하게 풀린 건 아니에요. 아직도 후회하고, 아직도 밤마다 생각하고, 아직도 아파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용서는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조금씩, 아주 천천히, 모래시계처럼 떨어진다는 걸. 그리고 늦어도 괜찮다는 걸. 늦은 사랑도 사랑이니까요. 어제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내년에는 여기서 사는 거 어때요? 여기서? 네. 우리랑 같이요. 아빠도 괜찮대요. 성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영한다고 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생각해 볼게. 정말요?
응,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생각 중입니다. 독일 집을 정리하고 여기 와서 살까? 민준이 옆에서 수진이 가까이에서 오늘도 납골당에 갔습니다. 혼자, 수진아, 엄마 여기 있어. 바람이 불었어요. 내 아들이 엄마랑 같이 살래. 어떻게 생각해? 대답은 없지만 웃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으니까요. 그래, 한번 해볼까? 이제는 일어서려는데 옆에서 할머니 한 분이 울고 있었습니다. 제 또래쯤 되는 분,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아들이 여기 있다고, 너무 보고 싶다고 그 할머니가 말했어요. 저도 그렇다고 딸이 여기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버티냐고 할머니가 물었어요. 어떻게 사냐고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루하루 산다고 남은 사람들 때문에 손주, 사위, 그 사람들이 저를 붙잡아 준다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도 그래야겠다고 말했어요. 네, 그래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남은 사람들은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저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봤습니다. 파랗더라고요. 구름 한 점 없이 수진아, 엄마 조금 더 있을게. 내가 남긴 사람들 옆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곁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봄바람이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항상 건강하세요.